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하지만 우리는 늘 반대로 행동하지. 이기려고만 들고 내 말이 맞다고 소리치기 바쁘다. 가족과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와도 그렇게 싸우다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좋은 뜻으로 한 마리 오해를 사고 가까운 사람에게 되려 상처만 준 경험 말이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관계는 더 엉망이 되는 기분. 오늘 나는 당신에게 다산정약용 선생이 평생에 걸쳐 터득한 적의 마음마저 훔칠 수 있다는 비결을 알려주고자 한다. 18년간의 끔찍한 유배 생활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18년간의 심지어 그를 감시하던 아전들의 존경까지 얻어냈던 생존의 기술이자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최고의 전략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말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다쳤던 마음을 열고 꼬였던 관계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25분 후 당신은 사람을 얻는 지혜의 첫걸음을 떼게 될 것이다. 왜 우리의 대화는 항상 겉돌고 상처만 남길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반박할 거리만 찾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니 그게 아니고라며 내 주장을 펼 준비만 한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소리 없는 전쟁이다. 예순이 넘은 박 선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치킨집을 차린 아들이 못마땅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사업을 몇 년 했는데 요즘 같은 때에 자영업은 망하는 지름길이야. 당장 접고 안정적인 일 알아봐. 라고 소리쳤다.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아들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아버지가 뭘 아세요? 부자 사이의 대화는 언제나 고성과 한숨으로 끝났다. 이것은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다. 18년간의 끔찍한 유배 생활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심지어 그를 감시하던 아전들의 존경까지 얻어냈던 생존의 기술이자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최고의 전략이다. 평생에 걸쳐 터득한 적의 마음마저 훔칠 수 있다는 비결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말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다쳤던 마음을 열고 꼬였던 관계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25분 후 당신은 사람을 얻는 지혜의 첫걸음을 떼게 될 것이다. 왜 우리의 대화는 항상 겉돌고 상처만 남길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반박할 거리만 찾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니 그게 아니고라며 내 주장을 펼 준비만 한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소리 없는 전쟁이다. 예순이 넘은 박 선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치킨집을 차린 아들이 못마땅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사업을 몇 년 했는데 요즘 같은 때에 자영업은 망하는 지름길이야. 당장 접고 안정적인 일 알아봐. 라고 소리쳤다.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아들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아버지가 뭘 아세요? 부자 사이의 대화는 언제나 고성과 한숨으로 끝났다. 박 선생은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랬을까?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다. 자신의 고민과 노력을 틀렸다고 단정 짓는 아버지의 방식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아들의 마음 속에는 내 생각도 좀 들어달라는 절규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망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정답을 상대에게 주입하려 한다. 하지만 사람은 정답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할 뿐이다. 다산정약용.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였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그의 형제들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 큰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고 작은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 다산 자신도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진에서 유배 생활로 보내야 했다. 사방이 적이었고 한마디 말실수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시간이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그 험난한 세월을 견디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작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말의 무게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고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이 말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다사는 알았던 것이다. 다사는 알았던 것이다. 인간관계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 말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얻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말에 있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가벼운 말을 남발하는 것이다.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의미 없는 칭찬을 던지거나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건성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를 좀먹는 독이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김대리 수고했어. 역시 최고야. 라고 말했다고 치자. 처음 한두 번은 기분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똑같은 칭찬만 반복된다면 어떨까? 김대리는 더 이상 그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상사는 내 일에 관심이 없구나.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말의 무게가 사라진 것이다. 다산이 말한 실없는 칭찬이 바로 이것이다. 반대로 비판은 어떤가? 우리는 누군가의 단점을 보면 즉시 지적하고 싶어 안달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더 효율적이야. 라고 말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와 반발심만 남길 뿐이다. 근거 없는 비방은 내게로 돌아온다는 다산의 경고는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지적이 아무리 옳다 한들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잘난 척한다는 비난만 당신에게 돌아올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칭찬도 비판도 함부로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바로 다산의 지혜가 빛을 발한다. 적의 마음도 훔친다는 기적의 말. 그것은 바로 인정의 말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그저 말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 동의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라고 알아주는 것. 그것뿐이다. 이것이 왜 강력한 힘을 가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을 원한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인정의 말은 나는 내 편이다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얼마 전 칠순을 맞은 어머니의 유산을 두고 싸우던 자매가 있었다. 언니는 동생에게 소리쳤다. 내가 엄마 살아생전에 뭘 했다고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해. 엄마, 병간호는 전부 내가 했잖아. 동생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언니는 엄마 아파트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더 자주 간 거지. 나도 주말마다 가서 할 만큼 했어. 몇 달간의 싸움으로 자매는 원수가 될 지경이었다. 그때 상담을 받은 언니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딱 한마디를 했다. 내 말 듣고 보니 너도 주말마다 먼 길 오가면서 엄마 본다고 참 힘들었겠다. 내가 내 생각만 했지. 내 고생은 미처 몰랐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생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자신의 노력과 마음을 언니가 알아주길 바랐던 것이다. 다사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억지로 설득하고 이기려 들면 관계는 부서진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인정해주면 관계는 저절로 풀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인정의 말이 가진 마법 같은 힘이다. 인정의 말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침묵과 질문이다. 상대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말을 한 뒤에 곧바로 내 주장을 늘어놓는다면 효과는 반감된다. 내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인정이 아니라 내 말을 하기 위한 포석일 뿐이다. 상대는 금방 알아차린다. 진정한 고수는 인정의 말을 한 뒤에 잠시 침묵한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상대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며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다.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다. 그때 당신은 칼 대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비난의 질문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질문을 말이다. 동네 반상회에서 주차 문제로 시끄럽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만 불편한 줄 알아? 라며 같이 소리치기 바쁘다. 하지만 다산의 지혜를 아는 당신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한다.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주차 때문에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고충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이것이 인정의 말이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사장님 생각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모두에게 가장 좋을까요? 이것이 존중의 질문이다. 이 질문을 받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공격수가 아니다.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조언자가 된다. 당신은 그에게 소리칠 기회를 빼앗고 생각할 기회를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며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다. 다산이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을 죽이려던 반대파들마저 감화시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런 말의 기술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제 당신이 직접 실천할 차례다. 이론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다산이 평생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실학, 즉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오늘 배운 지혜를 당신의 삶 속에서 직접 써먹어 봐야 한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갈등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라. 첫째,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일단 멈춰라. 당신의 입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라는 말이 나오려는 순간 의식적으로 입을 닫아라. 둘째, 대신 인정의 말을 던져라. 내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내 입장에선 충분히 화날 만하다. 어떤 것이든 좋다.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셋째, 잠시 침묵한 뒤 존중의 질문을 하라.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세 가지 단계를 일주일만 꾸준히 반복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을 향한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지고 대화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늘 평행선만 달리던 아들과의 대화에서, 서먹했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해묵은 갈등을 겪던 형제 사이에서 작은 변화에 싹이 트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을 얻는 싸움이다. 다산 정약용은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함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는 사실보다 내 마음을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더 크게 상처받고 분노한다. 우리가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옳은 말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정의 말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합니다라는 최고의 표현이다. 오늘 배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실없는 칭찬과 성급한 비판을 멈춰라. 그것은 당신의 말을 가볍게 만들 뿐이다. 둘째,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그대로 읽어주는 인정의 말을 하라. 그것이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다. 셋째, 인정 뒤에는 침묵과 존중의 질문으로 상대방을 대화의 주인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다산의 지혜다. 더 이상 말로 관계를 망치지 마라. 당신의 입을 이기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라. 정약용 선생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로 당신의 삶을, 당신의 관계를 바꾸어 나가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으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